이 왼쪽 팔은 이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오른쪽은 이 정도까지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더다이어트입니다. 네, 오늘은 어깨 안 좋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어깨 어떠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어깨 아프신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저 역시 오른쪽 어깨가 예전에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 1년, 2년 정도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자, 어느 정도로 안 좋았냐면은, 자, 이건 이렇게까지 올라가도 왼쪽 팔은 올라가도 오른쪽 팔은 이 정도까지밖에 안 올라갔어요. 자, 뒤쪽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왼쪽 팔은 이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오른쪽은 이 정도까지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물론 지금은 조금 더 올라갑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좌우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이 안 좋으신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자, 보통 한쪽이 더 안 좋으세요. 특히 이제 나이가 이제 40, 50이 넘으신 분들은 50견도 많이 오거든요. 50견은 이제 보통 50이 됐을 때 많이 나오는 증상이라 그래서 이제 50견이라고 하는데, 동결견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어깨가 얼어붙는 듯한 느낌인 거예요. 어느 정도 이상 안 올라가요. 굳어서 올리면 굉장히 통증을 유발합니다. 근데 이제 아프다 보니까 내가 안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굳어버려요. 가동 범위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아프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조금씩 움직여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제한을 받죠. 내가 이거 이상 올리면 너무 아파. 그러신 분들은 뭐 올리면 당연히 아프잖아요. 근데 이 이상 당기면 아파. 자, 그래도 조금씩 하셔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왼쪽 팔이 이 정도까지 쭉 왔어요. 근데 오른쪽 팔이 이 정도까지밖에 안 와. 더 가면 아파요. 일단 멈추세요. 호흡을 합니다. 깊게 들이마시고 후 내쉬는 식으로 조금씩 풀어줍니다. 자, 우리 몸이 적응을 합니다. 자, 처음에 이 정도까지 아파도 버티고 있으면 조금 괜찮아집니다. 그럼 약간 더 늘려주시는 거예요. 조금 당기는 느낌을 가져오는 거죠. 자, 무리해서 하진 않습니다. 통증이 굉장히 심할 정도까지 하는 건 아니에요. 자, 견딜 수 있을 정도까지 가는 겁니다. 네, 그 상태에서 좀 더 버텨주시고 후. 자, 스트레칭 할 때 몸에 이완시켜 주시기 위해서는 천천히 몸에 힘을 빼고 호흡을 충분히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시고요. 조금씩 더 당겨주시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훈련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내릴 때도 천천히 내려주시는 게 좋으세요. 막 스트레칭 하고 나서 푹 내리면 바로 또 통증 나올 수 있거든요. 천천히 최대한 풀어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자, 어깨의 가동 범위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돌려보실까요? 어깨 움직임을 한번 볼게요.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어깨 움직임을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요즘 잘 안 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 위로는 올라가요. 승모를 써주면서 어깨가 위로는 올라가요. 근데 뒤로 안 가. 자, 어깨 돌려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합니다. 뒤로 안 가서 약간 내려주시는 거죠. 제가 견갑 세팅 자세를 많이 이제 강조를 해드렸는데, 이 견갑골을 위로 이렇게 올리고 뒤로 돌리면서 후인 하강이라 그래요. 밑에서 딱 고정을 시켜줍니다. 딱 잡아주는 거예요. 이제 숄더 패킹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딱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뒤로. 그럼 이 옆에서 볼 때는 약간 살짝 이렇게 이 쇄골을 위로 올리듯이 이 어깨를 뒤로 딱 내려주는 거죠. 허리를 꺾는 게 아닙니다. 자, 이거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은 막 허리 이렇게 배 내밀고 막 허리 꺾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면 나중에 허리만 아파요. 어깨를 딱 뒤로 고정을 시켜주는 거죠. 자, 이 동작 안 되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 그걸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이 깍지 끼우고 뒤로 뻗어주는 스트레칭을 한번 해보실 거예요. 자, 일단 손이 잡히나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뒤로 딱 깍지를 꼈을 때 이 동작이 자연스럽게 나와주시면 좋아요. 근데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어깨가 올라갑니다. 일단은 팔이 뒤로 안 가니까 막 올리면서까지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깨 더 아파요. 네, 먼저 어깨를 뒤로 딱 모아주면서 팔을 잡으려고 해보세요. 네, 그리고 올리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올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린다고 생각합니다. 네, 팔을 밑으로 쭉 내려주시고 그 상태에서 갈 수 있는 만큼만 올려볼게요. 자, 옆에서 보여드리면은 이거 은근히 쭉 올라가시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네, 어깨 가동성이 잘 안 나와서 잡기도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럴 때는 오히려 견갑을 뒤로 모아주시고 팔을 밑으로 쭉 내려주세요. 자, 이렇게 연습을 하시다가 올릴 수 있는 만큼 나중에 조금씩 올리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내가 몸이 유연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안 해버리면 나중에 점점 더 가동 범위가 짧아져요. 그러니까 아픈 데가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꾸준히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6개월, 1년 지나면은 달라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칭 이제 안 되시는 분들 계속 연습을 해주면서 조금씩 가동 범위를 늘려주시면 도움이 되시고요. 특히 어깨 같은 경우 팔 앞으로 이제 당겨주는 스트레칭 있죠. 자, 이렇게 해보세요. 동작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자, 이거는 어깨 스트레칭이 아니죠? 허리 스트레칭이죠. 몸통을 돌려버리거든요. 자, 그대로 계셔야 돼요. 네, 골반, 허리, 어깨까지 그대로 되시고 팔만 당겨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실게요. 팔꿈치를 내 반대쪽 어깨에 닿게끔 한다는 느낌 정도로 당겨주셔야 됩니다. 그대로 쭉 지그시, 그렇죠? 당기면서 이 부분의 느낌이 들어와야 돼요. 만약에 아무 느낌이 안 들어온다, 그럼 약하신 거죠. 위로 올리는 동작도 필요합니다. 자, 팔꿈치를 잡아주시고 그대로 당겨주시는데, 자, 이 어깨 주변에서 느낌이 들어와야 돼요. 이거 하는데 약간 이렇게만 하시는 분들 있죠. 여기에는 별로 느낌이 안 들어오고 하시는 분들, 자, 다시 한번 내 몸에 체크를 해보시고 가동 범위가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자, 그리고 위로 쭉 올려주는 동작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깍지를 껴시고 팔을 위로 올려주셔야 돼요. 그럼 옆에서 볼 때 거의 90도까지 올라가게 되죠. 90도 안 나오시는 분들 은근히 많아요. 팔 딱 깍지를 껴시고 앞에서 쭉 올리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좀 불편해. 잘 안 돼. 자, 더 올려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자, 이 각도는 그대로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꺾임이 나오는 거예요. 허리가 더 잘 돌아가니까. 자, 팔 안 넣으라고 이렇게 하면은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내가 거울을 보고 하시는 것도 좋아요. 자, 상태를 딱 그대로 세워주시고 팔이 어디까지 가는지 무리해서 올릴 필요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잘 안 가. 그럼 버티셔도 돼요. 근데 할 수 있는 만큼 아까 알려드린 거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올려보는 거예요. 자, 약간 좀 참아줍니다. 쭉 밀어주시고 버텨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리셔도 돼요. 조심스럽게 내리고, 자, 목이랑 어깨를 가볍게 풀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점점 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럼 처음에 여기밖에 안 갔던 속도가 조금씩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저 원래 이 정도까지 안 갔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깨가 많이 불편했기 때문에 이 이상 올리기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갑니다. 지금도 완벽하진 않아요.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등이 굽으신 분들 있죠. 요즘 라운드 숄더에 있으신 분들, 등 안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신 분들 어깨 통증까지 같이 유발을 해요. 목도 아프고, 목, 어깨, 등은 결과적으로 같이 묶여 있다고 보셔야 되세요. 자, 그런 경우, 자, 일단 자세를 바로 잡기 위해서 견갑 세팅 딱 어깨를 뒤로 하셔야 되는데, 그 목이 일자이신 분들, 이렇게 나와 있는 분들 있죠? 거북목이신 분들. 자, 이런 분들 끌어당깁니다. 턱을 당겨주시고, 이 고개 전체를 뒤로 간다는 느낌으로 하시는 게 좋으세요. 만약에 이제 좀 목을 일자로 만들어주세요, 뒤로 당겨주세요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막 되게 불편하게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등이랑 목의 각도가 제대로 안 나온 상태에서 고개만 뒤로 가려고 하면 더 불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턱을 당겨주시고 쭉 가슴을 펴주는 동작으로 같이 당겨주시는 거죠. 자, 목도 같이 그렇게 해주시면 되시고 어깨도 같이 돌려주시고, 그리고 등도 폼롤러로 같이 해주면 좋습니다. 제가 등 폼롤러 전에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거든요. 영상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세요. 어깨가 아플 때 몸을 어떻게 풀어주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폼롤러로 먼저 해줄게요. 폼롤러로 등을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폼롤러 위에 등을 대시고 손으로 고개를 받쳐주실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위아래로 움직여주게 되는 거죠. 자, 폼롤러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시원합니다. 자, 이렇게 등을 풀어주면은 날개뼈까지 같이 자극이 들어가죠. 자, 팔꿈치를 옆으로 했다가 앞으로 모아서도 해주세요. 앞으로 모으게 되면은 견갑이 밖으로 외회전을 하면서 이 안쪽에 있는 근육까지도 자극을 주게 됩니다. 충분히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쪽 어깨를 살짝 들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해주시면은 이쪽 광배 쪽을 더 자극을 주기 때문에 훨씬 더 느낌이 잘 들어갑니다. 팔을 이렇게 위로 올려고 해주셔도 되시고요.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좌우를 번갈아 가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폼롤러는 부위가 넓기 때문에 어깨뼈 이 세밀한 근육을 풀어주지 못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을 사용합니다. 마사지 공을 사용을 하는데 좀 아플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 날개뼈 있죠? 날개뼈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살짝 대줄 겁니다. 자, 이렇게 누워서 공을 놔두고 날개뼈를 놔두시고, 자, 위치를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가 좀 아프다. 그럼 그 상태에서 내가 약간씩 움직여줍니다. 가만히 있어도 돼요. 가만히 있어도 조금 그 근육을 이완시켜주면서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풀렸다 그러면 또 다시 한번 다른 부분을 찾아주시고 이렇게 이제 움직여주는 거죠. 공을 사용하는 게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도움 많이 되거든요. 저도 공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풀어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윗부분까지 가게 되면 이제 승모까지 같이 풀어줄 수가 있어요. 승모는 많이 뭉치는 부위거든요. 특히 어깨 아파 뻐근해라고 할 때 승모가 많이 뭉치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을 공으로 이렇게 쭉쭉 풀어주시면 되시고요. 자, 공 중에서 이렇게 생긴 공이 있습니다. 저희가 땅콩볼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거는 이게 막 사방으로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이게 위아래로만 움직이게 되거든요. 보통 저는 요거를 사용할 때 척추를 기준으로 가운데 놔두시고, 척추를 기준으로 놔두시고, 이 능형근, 그러니까 이 날개뼈 안쪽에 있는 근육 아니면 목 쪽에 있는 근육들을 풀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잘 놔두시고, 날개뼈 안쪽에 갖춰주시고, 이제 위아래로 살짝 움직여주는 거죠. 되게 시원합니다. 등이 특히 많이 굳어있는 분들은 처음에 아프실 수 있어요. 자, 그런 식으로 가볍게 움직여주면서 풀어주시면 되시고요. 목 쪽에 가까이 되시게 되면은 경추 쪽도 같이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가볍게 움직여주면서. 자, 공 처음에 사용할 때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아이고, 이 테니스볼 같은 거를 사용하셔도 괜찮으세요. 테니스볼은 그렇게 딱딱하지 않기 때문에 자, 가볍게 하면서도 도움을 줄 수가 있거든요. 네, 이걸로 했는데 이제 좀 익숙하다 하면은 조금씩 강도가 높은 공을 사용해 주시는 것도 괜찮으죠. 어깨 아프실 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시는지 간단히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내가 이제 가동 범위가 안 나오면 그걸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운동을 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운동하는 게 다가 아니고 처음에는 폼롤러라던가 공을 사용해서 등이라던가 이 견갑 부분을 많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극상근, 극하근이라던가 이 능형근 이쪽에 있는 근육들을 많이 이렇게 풀어주셔야 되세요. 이 동작을 약간 이렇게 해주셔야 되시고요. 가슴 쪽은 타이트해지기가 쉽습니다. 짧아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점점 자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수축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반면에 등은 약해져요.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보통 때는 내가 의식을 못하죠. 근데 앉아서 내 스마트폰 보고 책 보고 PC 보고 하면서 목은 나오게 되고 점점 자세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앉을 때도 자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세가 내가 오래됐다. 그럼 나중에는 이 펴지는 동작 자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세가 점점 말리고 목이 아픈 데가 나오고 일단은 보기 자체도 안 좋죠.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보기 좋나요? 펴주셔야죠. 좀 더 당당한 가슴을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이제 유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내가 이제 조금 이게 이 부분이 돼서 가동 범위가 조금 나올 것 같아. 통증도 약간 가라앉았어. 자, 그럼 어깨 근력 운동을 같이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자, 중량을 처음부터 올리는 것보다는 처음엔 약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저는 밴드 운동을 많이 알려드리는데 자, 어깨는 뭐 전면, 측면, 후면 뭐 여러 부위가 있어요. 자, 일단 간단히 알려드리면 옆에 측면 밴드를 잡아주시고 그대로 올려줍니다. 자, 당겨줄 때 운동이 되죠. 내릴 때는 천천히 후 이런 식으로 측면. 자, 전면입니다. 쭉 올리고 내리고. 자,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쭉. 네, 너무 높이 올리지 마시고요. 한 눈높이 정도까지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후면 같은 경우는 등 운동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올려주는 거예요. 자, 좀 더 짧게 잡아주세요. 쭉. 네. 날개뼈를 모아준다는 느낌으로 모아줍니다. 쭉. 할 수 있는 각도에서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어깨가 좀 불편하신 분들, 자, 요런 운동도 괜찮으세요. 밴드를 느슨하게 잡아주시고, 내가 칼을 뽑는다는 느낌으로 슥 밀어주는 거죠. 쓱. 그렇죠. 자, 이것도 주의할 점이 몸통이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세요. 네, 그대로 몸통을 그대로 두시고 팔만 올려주는 거죠. 역시 가동 범위가 안 나오시는 분들 무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쓱. 조금 느슨하게 해도 돼요. 약간 이제 어깨가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느슨하게 해서 좀 약하게 하실 수도 있고요. 자,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타이트하게 잡고 올리셔도 됩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요. 자, 밴드 사용법은 나한테 맞게끔 이제 하셔야 됩니다. 자, 어느 정도 근력이 있으신 분들이 너무 약하게 하시면 효과를 많이 못 보시고요. 좀 안 좋으시거나 근력이 약하신 분들이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면 자세가 나오기 어려워요. 다칠 수도 있습니다. 나한테 맞게끔 해서 운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전면, 측면, 후면 정도는 같이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약간 밴드를 잡고 요렇게. 자, 이것도 등을 모아준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날개뼈를 뒤로 모아준다는 느낌으로 쭉 그런 느낌으로 같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위로
올려주는 방법도 있고요. 회전근개 안 좋으신 분들 이런 식으로 그 어깨는 먼저 가동 범위가 나올 수 있게끔 충분히 풀어주시고 스트레칭도 같이 해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자, 약하게 근력 운동을 하면서 강도를 조금씩 높여주는 거죠. 자, 운동 오래 하신 분들, 막 어깨 막 이렇게 돼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 정도까지 되려면 사실 무게가 많이 올라가야 돼요. 자, 하지만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약간 재활 쪽에 가까운 운동이기 때문에 가볍게 풀어주시고, 네, 가벼운 운동. 네, 그리고 이 밴드 말고 약간 1, 2kg, 뭐 3, 4kg 정도의 약간 가벼운 무게의 그런 아령 가지고 운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의 모토는 운동할 때 아프면 안 된다예요. 자, 힘든 거와 아픈 건 다릅니다. 그리고 근육에 통증이 들어가는 거는 아프다고 표현을 하면 그래요. 그냥 힘들다. 아, 운동을 되게 열심히 했다. 근육에 자극이 많이 들어갔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는 거죠. 뭐 관절이 안 좋으신 경우 있죠. 목이라던가 어깨, 허리, 무릎, 고관절 그런 부분들은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오독오독 소리가 나고 막 아픈데도 참아가면서 운동하는 거는 굉장히 좋지 않아요. 더 아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픈 부분이 나오면은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서 거기에 맞게끔 하셔야 됩니다. 자, 아프다고 운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내가 너무 아프다,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운동을 쉬셔야 될 수도 있겠지만 아프다고 무조건 운동을 쉬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맞게끔 하시면 되세요. 가볍게 해주시고 몸을 풀어주는 거 위주로 이제 하시면서 조금씩 올려준다던가 아니면 내가 이 부분이 약하니까 약한 부분을 어떻게 강화시켜줘야 된다든가 그게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깨 때문에 고생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한참 운동을 쉬었단 말이에요. 자, 요즘도 이제 어깨가 아플 때는 오히려 운동을 해줍니다. 가만히 있으면 더 아파져요. 그래서 폼롤러와 공으로 어깨를 충분히 풀어주고 가볍게 어깨 운동을 하면은 오히려 더 안 아프고 좋아지는 거죠. 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게요. 예, 내가 하루 이틀 했다고 바로 좋아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꾸준히 하게 되면 내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문의 주시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